네. 오늘 여러분들 그 추가 채용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작년 11 월에 시작한 시험이고 7월 본 시험에 비해서 전체적인 난도는 쪼금 더 개인적인 체감 난도는 더 이게 낮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시험, 11월 시험 둘 다 보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시험을 보고 와서 지금 제 앞에 시험지가 있는데 제가 시험장에서 봤던 느낌과 그리고 제가 걸렸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턴 관리를 하는 편이라 일단 첫 번째 턴에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표시한 걸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11 월에 풀어 보고 지금 그냥 수업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만 아니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혹시 수업 듣기 전에 풀어본 적이 없다면 60분 동안 마킹까지 해서 풀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닥 초반에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1-2번 쉽게 풀 수 있고 3번도 추필자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시험지 보니까 4번까지 풀고 5번은 보자마자 넘겼어요. 일단 조건은 아니지만 표의 구조상 그쵸. 일종의 평가 점수가 이제 가중치 느낌으로 이걸 가지고 일일이 뭔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나름대로 유형을 굳이 구분하자면 각주 판단형 중에서 이 표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가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유형이라 평가 총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미련 없이 일단 아이고. 미련 없이 넘기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아마도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또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를 초반에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 풀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단 이 문제를 내가 1 턴에 넘겼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주 잘하는 분들은 그냥 1 턴에 풀어도 무리 없는 수준인데 저도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1 턴에 패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6 번, 7 번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기존에 나왔던 패턴대로 나왔죠. 그다음 8 번이 인제 분산형 차트, 그리고 인제 9 번도 그 작년 7월 본 시험에서도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크게 어색하지 않는 익숙한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10 번이 10 번이 보고서 일치부합 문제이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그 가나다를 찾는 문제인데, 저도 이 문제를 1 턴에 풀긴 했는데 2 턴에 다시 한번 확인은 했어요, 시간이 남아서. 왜냐하면 제가 작년 추가 채용 시험 끝나고 시험지 상담했을 때 11 번을 은근히 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 13 번인데 특히 12 번은 그 5급 기출을 풀어 보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도 제가 5급 관련 기출 소개해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13번 뭐 빈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4번 이제 오늘 그 분산형 차트 문제가 작년 11월 추가 채용 시험에서 분산형 차트 문제가 8 번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4번 두 문제 나왔죠. 14, 15 세트 문제. 그래서 인제 분산형 차트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고, 저도 지금 시험지를 보니까 시험장에서 14 번은 풀고 15 번은 또 넘겼네요. 음. 저도 이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넘겨준 거죠. 그래서 2 턴째 풀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6 번, 17 번, 18 번은 뭐 크게 무리 없이 풀었고, 그다음에 이제 19, 20 번, 19 번이 표 차트 변환형인데 어렵지 않게 나와서 그쵸. 표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난도로 전 출제됐다 생각해 가지고 1 턴에 둘 다 20 번까지 풀었고, 그다음에 이제 21 번, 그리고 22 번, 22 번도 2 턴에 확인을 했던 문제고, 그러니까 21 번도 그렇지만 이게 순위 문제니까 기존에 나왔던 패턴이라 출제 패턴이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문제고, 23번 문제도 5 급에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시험 보기 직전에 미리 풀어 보신 분들은 쉽게 넘겼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년 추가 채용 시험 이후로 제가 시험지 상담했을 때
좀 점수가 높았던 친구들은 23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풀었던 것 같고,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두 개가 이 두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특히 25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는데, 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저는 1턴까지 25번도 일단은 넘겼거든요. 이 문제는 정확히 기억, 니은까지 풀다 넘겼네요. 그래서 그렇게 넘겼을 때 제가 지금 총 몇 문제를 1턴에 넘겼냐면, 이제 완전히 넘긴 게 아까 5번하고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25번 이 세 문제 넘겼거든요. 세 문제 넘겨서 1턴에 38분밖에 안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애매한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대여섯 문제 남기고 거의 20분 가까이 남았어. 저는 시간 관리가 되게 좀 수월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닥 뭐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1번부터 다시 소개해 드리겠지만,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선택지에서 답이 좀 빠르게 나와가지고, 음, 저는 전체적으로 수월하다라고 느꼈는데, 일단 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그 작년 7월 시험도 마찬가지고 11월 추가 채용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1번과 같은 이 순위 문제, 상위 몇 개라고 주어진 순위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순위 문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이 문제는 그 거의 유사한 문제가 2009년, 네, 꽤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서 살짝 보시면 이 1번 문제랑 완전 거의 똑같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순위에 관한 거의 희조색격 이 문제인데,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순위 문제는 지금 주어진 순위인 12의 항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어,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보통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순위 문제는 최근 출제 경향 보면 판단 불가 선지가 좀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두바이 보고, 그쵸, 뭐 2배 이상 증가했구나 보고 니은을 그 2번을 봤는데, 이스탄불이 이제 2017년 대비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2027년 이스탄불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스탄불의 판단 기준은 이 타이베이인 976이니까, 그럼 916 기준으로, 그쵸,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바로 답으로 체크했고, 뭐 이거는 제 시험장에서 풀이 시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저는 그래서 45초 걸렸어요. 1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답이 빨리 나와서 이제 넘어갔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 이제 2번도 제가 지금 네, 해설을 거의 다 썼는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봐서 봤더니 증감 방향이 1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봤죠. 봤는데 기아와 국적 회복의 신청 건수 증감 방향이 똑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아와 국적 회복이 2022년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시간이 23초 만에 넘어갔어요. 이게 정답률 같이 보이니까.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어가지고 거의 1분 만에 두 문제를 풀고 넘어갔네요. 뭐 운이 좋았기도 했고, 아마 대부분 이 정도 시간에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앞부분 1, 2번에서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추필자니까 여러분들이 네, 추필자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보니까 딱 1분 걸렸거든요. 1분 걸렸고, 지금 표와 그림에서 연령대, 그렇죠? 그리고 평균 연령, 그리고 성별 세 가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보고서에서 지금 저 세 가지 외에 항목을 물어본다면 그게 보기에서 주어졌을 때 골라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지역별로는, 그러니까 지역별이 없죠. 그래서 지역별 귀농 가구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쭉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평균 가구원 수 물어보죠. 그래서 평균 가구원 수 자료 필요하죠. 평균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물어보니까 네, 가구원 수별 구성비인 리을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뭐 답 4번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 저도 이제 1분 정도 걸렸다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근데 초반에 뭐 다른 이제 시험 잘 본 분들도 페이스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4번 문제도 제가 1분 7초 걸렸는데, 네.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이제 20대가 좀 세분화돼 있어서 일단 좀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부터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1번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조치 건수가 1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네, 감소 폭이 지금 225. 네, 그렇죠. 그래서 1595 대비 그렇죠. 225면 충분히 10% 이상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본다면 4, 5번이 걸러지기 때문에, 네, 4, 5번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시험장에서 골라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니은딕을 리을 셋 중에 하나만 옳은 건데, 바로 니은에서 단순히 뭐 각각 감소했는지 여부로 니은을 맞게 할 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이제 디귿과 리을 중에서 일단 디귿을 먼저 봤는데, 디귿이 어렵지 않게 도출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기부행위 위반 유형 중에서 조치 건수는 경고가 고발의 1.5배 이하이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1.5배 이하라고 했다면 1.5배가 원래 숫자의 절반 더하는 거죠. 그래서 74에 그렇죠. 37 더하는 거니까 111. 그렇죠. 111보다 작은지 보면 됐죠. 그래서 디귿이 맞아서 저는 딱 두 개만 보고 답을 도출했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경험이 있고, 물론 이제 니은을 먼저 봐도 상관없고, 리을 같은 경우는 20대 각 위반 유형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수사, 네, 의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쵸 가장 각각 작은지 보는 거니까 일단 저는 피해가야 될 선택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리을을 만약에 보셨다면 왜 이걸 택해서 봤는지 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번까지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번은 일단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턴에 풀지 않고 일단 넘겨야 될 문제 유형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네, 5번을 저도 2턴에 풀 때 일단 평가 총점이 제일 높은 걸 물어봤거든요. 뭐 평가 총점은 평가 점수를 합한 거니까 뭐 특별히 이제 가중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점수를 매기면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니까 일단 이걸 더해 가지고 또 나눠 줘야 되니까 저는 제일 나중에 했어요. 제일 나중에 하고, 두 번째인 차입금을 보니까 차입금은 지금 이 구간대로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2천억 원 이상이 1점이죠. 그래서 1점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1천억에서 2천억 미만,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천억대죠. 1천억대가 2점이니까 얘네 둘이 2점이 되고 1천억 미만이 3점이다 라고 일단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교육용 시신수의 평균이니까 이것도 지금 평균은 그쵸. 이 4개 연도 평균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부터 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얘네들 합을 더해야 되니까 도출해 가지고 학생 수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지 보니까 다 썼네요, 저도. 네, 446 그리고 189 그리고 337 143 그리고 257로 다 써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같이 볼게요. 다 써가지고, 그럼 이제 점수 매길 때 일단 1인당 학생 수가 4명 이상이 그쵸 1점인데, 지금 보니까 4명, 그러니까 4배 이상 되는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점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명 이상 4명 미만이니까 일단 2배 넘는 애들이 일단 2점이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는 2배 하면 880을 넘어야 되니까 3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점 아니면 3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3점이 3배가 넘어야 되니까 189니까 거의 190이죠. 190에 3배 하면 570까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2점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본 거죠. 4명,
4명 이상, 즉 4배 이상 되는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2점 아니면 3점이고 그러면 2명 이상인지 아닌지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라면 2점, 2명 이상이 아니라면 3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명 이상이, 네, 2명 이상이 되니까 2점. 여기는 2명 이상이 아니니까 3점. 여기도 2명 이상이니까 2점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차례대로 3, 2, 2, 3, 2 점수 매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1턴에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시면 이것도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39, 두 번째는 이제 59인데 왜 기준을 잡아 주는 게 좋냐? 저도 이제 이거 평균을 다 구할까 생각하다가 먼저 59 이상이 3점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연도별로 각각 봤을 때 모두 다 50이 넘는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3점인 거잖아요.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봤고 그다음에 이제 39 미만은 1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30점 미만이 될 만한 게 일단 B가 유력했거든요. B. 왜냐하면 이제 30점을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저도 지금 네, 시험지에 보니까 30점 기준으로 편차로 도출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 11이죠. 네. 그래서 30점을 기준으로 편차 작성한 다음에 그래서 편차 합을 보니까 마이너스 22 플러스 16으로 30보다 작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점수를 여기다 쓸게요. 네. 네, 편차 합이 30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그럼 얘가 1점이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30에서 50 사이가 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네, A 같은 경우도 30은 당연히 넘고 50은 안 되죠. 50 기준으로 보더라도 플러스 편차 5밖에 안 되니까 2점. 얘는 다 그쵸 30점 되니까 2점. 얘도 그냥 30점 되니까 2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 3의 이 4년 평균치도 B 정도를 제한다면 실제로 계산할 만한 값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더했죠. 더해가지고 저는 시험지에 보니까 더한 값을 여기다 썼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A는 3, 3이니까 8점, B는 2, 1, 1이니까 4점, C는 6점, D도 7점. 그 다음에 E가 6점이 나와가지고 네, 제일 큰 게 A인 8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 어렵지 않고 이제 관건은 이거죠.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렇죠. 이 1인당 학생 수를 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1점을 먼저 걸러주고 2점과 3점이 되는 즉 2명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받고 교육용 시신 평균도 일단 39 이제 경계선이 39랑 59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 위주로 판단해서 그렇죠. 일단 1점과 3점 계산해 가지고 나머진 다 2점으로 처리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다시 한번 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네 5번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6번, 7번으로 넘어가서 뭐 6번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사유지 가격이 공유지보다 낮다.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충청과 호남을 보면 되니까 그러면 사유지 가격보다 공유지 가격이 더 높아야 되니까 충청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공유지 필지는 네, 수도권을 제한 나머지 지역에서 영남이 첫 번째냐 두 번째냐라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공유지의 필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 수도권 제외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영남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남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수도권의 공유지 면적은 네, 면적이니까 이거 봐야 되겠죠. 얘는 나머지 4개 지역의 면적을 합한 것의 2배보다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단순한 계산이긴 한데 저는 일단 얘네 더하기보다 네 이게 합의 2배보다 적은지 많은지 봐야 되니까 일단 절반을 나눠서 비교했거든요. 수도권.
그래서 1225니까 절반하면 61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612, 13이 나오니까 나머지 넷을 합해 가지고 비교를 했던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합해 보니까 658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수도권은 나머지 합한 거의 2배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네, 1번으로 했네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저는 이제 5번 풀었던 시간은 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네, 6번을 푼 시간이 정확하진 않네요. 5번을 제가 좀 보고 넘어갔는지 시간을 지금 체크한 거 보니까 거의 1분 한 50초 정도 지나 있는 상황이었네요. 이게 이제 순수 6번 푼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5번을 검토하고 6번 넘어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6번은 정확하진 않지만 1분 음, 네, 1분 30초 내외 정도로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바로 이제 연달아 풀어 가지고 음, 네, 1분 한 50초 정도 걸렸네요. 네. 보고서 매칭형이라 뭐 크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고 지워 가시면 되는데 일단 뭐 우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14보다 2024년 내 전체 물동량이 이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감소한 B 같은 애들은 지워주면 되겠죠. 감소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출입항 선박수도 증가하여 2024년에는 14 대비 150% 이상이 됐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이거거든요. 150% 이상이 됐다라는 말이 1.5배 이상이 되었냐라는 소리니까 일단 B는 볼 필요 없고 이렇게 봤을 때 2가 딱 봐도 그쵸 1.5배보다 작죠. 그래서 2도 지워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세 번째 이걸 일단 스킵했어요. 먼저 보지 않고 비중을 비교하라고 해가지고 일단 넘어가서 마지막을 먼저 봤거든요. 마지막 먼저 봐가지고 선박수 대비 전체 물동량은 한 척당 1000TU라고 했는데 물론 100만 TU라고 주어지고 만 척이니까 여러분들이 단위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2024년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선박수 대비 전체 물동량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단 음, 이제 원칙적으로는 실제 1000TU가 나오는지 보는 게 맞는데 어차피 A, C, D 셋 다 출입항 선박수는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두 자리고 여기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세 자리니까 굳이 1000TU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신 어떻게 봤냐면 36, 33, 45, 54, 35, 37이니까 A가 안 되겠구나라고 그냥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1000TU가 1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찍어서 본 두 자리끼리 비교했다면 A는 무조건 저렇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3, 4, 5를 36으로 나눴을 때 나눠지는 숫자의 맨 처음 시작된 숫자가 1로 시작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A를 지웠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을 봐야 되니까 C와 D가 둘 중 누구인지 판단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체 물동량 중 환정 물동량이 차지한 비중이 24년이 14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볼까요? 24년은 이 비중이고 그렇죠? 14년은 이 비중인데 지금 보니까 굳이 정확히 비교하지 않더라도 24년 같은 경우는 C는 54분의 50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D는 어때요? 37분의 12 정도로 절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C와 D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C가 D보다 2024년 비중이 높은 반면 14년도는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24년이 14년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C와 D 둘 중 C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답을 3번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7번 문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와 D를 구분할 때 이거를 뭐 이렇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뭐 분수 형태로 써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 본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우선부터 봤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틀렸거나 놓치신 분들이라면 보기 순서라든가 또는 이 네 번째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한 이 조건을 분수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세 번째로 봤다면 A가 걸러지지 않아 가지고 A까지 확인을 했겠네요. 네, 그랬으면 조금 더 A 판단하기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A가 그렇죠. 33분의 15, 15분의 5니까 그렇죠. 좀 더 까다로웠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거의 2분 가까이 걸렸던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8번, 9번 문제인데 8번이 분산형 차트 문제인데 제가 카페에도 총평을 적어 놓긴 했는데 검토하다가 찾아냈어요. 저도 틀릴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건방지게 그냥 눈으로 보다가 틀릴 뻔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느냐. 일단 저는 세전 세우 이제 진위계수 xy 그리고 세전 세우 빈곤율 xy 일단 분산형 차트니까 xy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일단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기억이죠. 그래서 세후 네 저도 이제 기억부터 봤는데 세후 진위계수가 가장 높은 그쵸 국가 G죠. 제일 높이 있으니까 세후 빈곤율도 제일 높다. 그렇죠? 제일 높이 있는 거 찾는 거니까 기억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억 먼저 보고 그래서 3번, 5번 지었고 그래서 이제 선지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니은을 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니은이 맞으면 4번으로 답이 한 번에 나오니까 니은을 먼저 봤죠. 니은은 뭐냐면 세전 진위계수와 세후 진위계수 차이가 가장 큰 국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랑 y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분산형 차트에서 차이 물어보는 거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그림 1에서 첫 번째 그 보조선을 그려야 돼요.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죠. 음. 그럼 보조선을 지금 이제 한 칸에 그쵸 간격이 0.1로 동일하니까 그냥 45도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45도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던 게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B가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일단 B를 봤죠. B를 봤더니 제일 커 보이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마킹할 때 보니까 C가 그냥 눈에 띄어서 C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답 판단할 때는 C를 안 그렸어요. 봤더니 C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답을 고쳐가지고 맞힌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봤냐면 C는 이 거리가 음, C는 이 간격이 지금 그렇죠 한 칸에다가 두 칸, 그러니까 얘와 얘를 포함하면 거의 두 칸이거든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한 칸하고 조금 넘는 수준이죠. 한 1.5칸 정도. 네, 그래서 네, B보다 아 니은을 봤죠. 네, B보다 C가 더 커서 일단 니은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4번을 했다가 답을 고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굉장히 쉽죠. 디귿은 세전 빈곤율 대비 그쵸 세후 빈곤율 흔히 분산형 차트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기울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울기인지 기울기 역수인지만 보면 되는데 가장 낮은 국가 C라고 있으니까 그쵸 기울기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정확히 그리지는 네, 안 왔는데 네, 세전 빈곤율 x분의 세후 빈곤율 y 즉 기울기가 가장 낮은 국가인지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선지라서 답은 1번을 했고 네, 그래서 풀이 시간은 사실 뭐 50초밖에 안 걸렸네요.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라. 근데 처음에는 50초밖에 안 걸렸는데 제가 마킹하다 수정해가지고 실제로는 저거보다 시간을 조금 더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9번은 그 네. 작년 그 7월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7월 시험 문제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 부합하는 자료 하나 찾는 일종의 속어법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1분 23초 걸리긴 했는데, 네, 일단 하나씩 보면 돼요. 단가가 가장 낮은 직종은 5,000원 이하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위 중에서, 그렇죠? 하위 중에서 지금 하위 1등을 봐야겠죠. 근데 지원 단가가 5,000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5,000원 넘는 2번 같은 거는 빼줘야 되고, 그렇죠? 지워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가장 높은 직종은 광산조사탐사로 10,000원 이하였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지워주면 되겠네요. 10,000원을 넘는 5번.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2번, 5번이 일단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료기술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기술 제외하고 봐야 돼요. 두 직종 간 단가 차이는 3,000원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1번을 보시면 의료기술을 제외하더라도 하위 2등인 디자인과 얘네 둘의 차이가 정확히 3,000원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0원 미만이 아닌 거죠. 3,000원을 넘는 3,000원이니까 미만이 되지 않아서, 네, 나머지는 다 3,000원 미만이 되죠. 네,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 마지막 계속 이제 이 둘을 보는 거죠. 네, 의료기술과 광산, 조사, 탐사. 네, 이제 50% 미만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보는 건데, 사실 광산의 이 지원 단가가 9,920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지원 단가의 5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네, 둘 중 그냥 작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이 값을 봤을 때. 정확히 50%뭐 구해도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택일 구조인 거죠. 매칭형 문제처럼. 그렇죠. 그래서 3번과 4번에서 그냥 작은 거 골라주면 된다. 왜냐하면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아니면 이제 의료 기술 쪽에 2배를 해가지고 그 값보다 광산 조사 탐사가 더 크면 돼요. 이렇게 본다면 네,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번까지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들 잘 풀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저도 시간이 좀 걸렸네요. 1분, 아니다. 2분 넘게 걸렸네. 네, 2분 40초 정도 썼네요. 그래서, 음, 2분 40초 정도 썼는데, 일단 그 보고서 일치 부합형은 역순으로 보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제 기준에 1턴에 보는 보고서 일치 부합형은 그냥 차례대로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그 디귿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수의 25%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부터 차근차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5% 이상이니까 네, 4배를 기준으로 4배 미만인지 일단 확인했었고, 음, 그렇죠. 4배 미만인지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후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서 얘도 그냥 봤네요. 얘도 그냥 봤는데 아마 답을 뭐 도출하기 위해서 뭐 디귿을 뭐 안 봐도 되는 구조이긴 한데, 저는 그냥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효 숫자 써가지고 108, 119, 131, 145, 156 실제로 시험지에 그렇게 다 표시를 했네요. 이렇게 써가지고 5%니까 간격만 봤거든요. 11, 네, 12, 14, 11. 그렇죠.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10%다 넘죠. 10% 넘고 여기는 못 넘긴 하지만 일단 거의 10%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5% 무난히 증가했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디귿을 네, 먼저 오른 걸로 처리하고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1, 3번 지워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봤던 것 같아요. 차례대로 두 번째 문단을 봤는데, 네, 이제 여성 기업 계약 금액이니까 이제 리을이고, 네, 2024년도에 그쵸 6.7조 원 이상 맞죠? 단위가 억 원이니까 만 자리가 조죠. 그래서 6.7조 원 이상 달성했고,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볼 때 그냥 저는 이렇게만 봤거든요. 그렇죠?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그리고 10% 미만. 그렇죠? 앞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로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오르는 거라서 네, 2번도 지워주고.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 둘 중 하나만 보면 돼서 기억을 봤죠. 기억이 이제 세 번째 문단이었는데 뭐 단순 확인형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크기 비교니까 그렇죠. 네, 후단 보시면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 기관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5번 처리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이유가 네, 디귿 리을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서였고 만약에 역순으로 봤다면 사회적 약자 기업을 묻는 니은이 마지막 문단이니까 네, 니은을 먼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니은부터 봤다면 2, 4번을 지우고 시작했을 테니까 네, 뭐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은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11번 문제가 의외로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 제가 시험지 상담했을 때 저도 이 문제는 2분 20초 정도 걸렸네요. 네. 제 카페에 좀 더 제가 정확한 시간을 아마 적어 놨을 텐데 지금 제가 그 랩타임만 찍어 놔 가지고 빼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적어 드리긴 하는데 일단 11번 문제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그 6번과 비슷하긴 하거든요. 어차피 가나다 이거 찍어서 찾는 거니까 선택지 보시면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라서 이제 가부터 보시면 네. 이제 매년 증가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과기정통부랑 지금 이제 식약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농식품부와 환경부 둘 중 하나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확률적으로 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둘 다 보지 않고 일단 환경부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단순 확인형이니까 아무래도 선택지 개수가 많은 환경부가 그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쭉 보고 역시나 환경부만 보고 1, 2번을 지웠네요. 지금 시험지 보니까. 그래서 뭐 가는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봤는데 증가율을 물어봐서 이제 과기정통부랑 그쵸 사실 농식품부 두 개만 보면 되니까 아 이거 좀 귀찮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다부터 봤거든요. 다를 봤는데 어렵지 않은 게 네, 전체 R&D 투자액에서 보건 의료 R&D 투자액이 차지한 비중 매년 5.5% 이상이었으면 특히 2021과 2023 중 그쵸 어느 해 제일 컸냐라고 했는데 사실 굳이 분수 비교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보면 저도 이거 분수식을 지금 따로 세운 흔적이 없는데 당연히 보건 쪽 금액이 거의 비슷하니까 전체 금액이 적은 쪽 비율이 더 높겠죠. 그래서 2021년이 더 크다라고 하고 일단 다부터 체크하고 그렇죠. 다시 나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계산을 해야겠죠. 과기 정통부와 농식품부. 그래서 네, 2014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네, 이 둘을 그쵸 분수 비교로 하면 되는데 저도 지금 시험지 보니까 다 분수 비교 써서 있네요. 일단 유효 숫자 358에서 411이니까 그러면 네 그럼 증가폭이 지금 42, 11이니까 53 정도. 그러면 이제 358분의 네, 53이라는 숫자가 네, 지금 과기정통부의 증가율이고 농식품부는 590분의 네, 68이니까 지금 92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저는 그냥 분모도 세 자리 숫자로 했지만 그냥 두 자리 숫자로 좀 간단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반올림 해가지고 지워주고 여긴 358 대신 그냥 360, 즉 365로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세 자릿수로 하면 비율로 때려야 되는데 두 자릿수로 하면 지금 이제 일종의 구조가 가분수로 바뀌게 되니까 일단 둘 다 비율이 1보다 크다라는 점에 착안하면 얘는 36분의 그렇죠 1초가 부분만 보는 거죠 17 그렇죠 17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도 59분의 90이니까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33인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1초간 부분의 분수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둘을 비교하면 얘는 50% 미만, 얘는 50% 초과니까, 그렇죠? 과기 정통부보다, 네, 이게 과죠. 이게 과기 정통부, 이게 농식품부니까 농식품부가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세 자릿수 분수 비교하면 되는데 두 자릿수로 줄여서 하더라도 뭐 큰 문제 없이, 네,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좀 많이 틀리셨길래, 네, 제가 일단 체크해 드렸고, 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도 저는 문제 푼 시간이 1분 9초밖에 안 걸렸어요. 음, 이제 굉장히 빨리 풀었는데, 그 12번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기출 하나 적어드리면, 저는 이 문제가 생각났거든요, 풀다가. 이제 아직 이제 공부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5급 기출을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2020년도 5급 풀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반영됐던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저도 이 문제 풀 때 일단 표가 3개 주어졌기 때문에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를 보니까 하나 더 체크된 부분이 11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세 가지 표 모두 다 평균, 최소, 중앙, 최대값을 주고 있는데, 뭐 평균 값이라는 개념이나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각주에서도 지금 설명하다시피, 네, 각주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중앙값은, 네, 관측체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거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라고 했지만 지금 몇 개죠? 11개잖아요. 이 문제에서. 그렇죠? 11개 중, 그럼 중앙값은 몇 등의 점수냐면 6이 점수가 아니니까 11개 중 6등. 그렇죠? 6등이 정확히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죠. 정중앙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일단 선택지 중에서 제일 쉬운 건 저는 이제 기억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험지에도 이렇게 표시했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신입생 이거 충원율 봤을 때 최소값이 제일 적은 해. 지금 중앙값도 가장 작다, 맞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먼저 체크했고, 그래서 이제 1, 2, 4번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리을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리을을 봤는데, 지금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졸업생 취업률 표 3을 봤을 때 다섯 번째로 높은 대학 값이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022년에 평균값을 보면 63.6이고 중앙값이 64.3인데, 중앙값이 몇 등 값이라고요? 6등의 값이니까, 그러면 5등인 대학의 값은 당연히 쟤보다 높을 것이니까 평균값보다 크겠죠. 라고 결론 내려서 그냥 답을 바로 4번 하고 넘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의 리을을 풀어야 되고, 혹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2020년 5급 32번을 풀어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쉽게 저처럼 시간 많이 안 들이고 풀 수 있다라는 거, 네,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13번도 저는 1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네, 그 표의 구조 자체가 뭐 크게 어렵진 않고 빈칸이 2개밖에 없어서 그냥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가계 지출을 묻는 기업부터 봐도 상관이 없고, 저는 지금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디귿부터 봤어요. 디귿부터 봤는데 1980년 빈칸을 지금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료품 지출이 얘네 둘의 합이니까, 그러면 166, 그렇죠? 166이, 그렇죠? 지금 외식 지출인데, 그래서 80년도 식료품 지출 중 외식 지출 차지한 비중 5% 이상이다. 이걸 봤던 이유가 뭔가 비중 물어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5%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3871이니까 5%가 얼마 정도 돼요?
일단 190보단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3800 기준 5%가 190 정도니까 166밖에 안 되면 일단 그렇죠. 디귿은 옳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을 먼저 봤더니 그렇죠. 운이 좋게도 2, 4, 5가 걸러져 가지고 뭐 기억을 보고 넘어왔어도 상관없겠지만 니은과 리을 둘 중 하나만 보면 되길래 저도 이제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가정형 선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리을보다는 그냥 니은 보기로 했고 근데 니은이 좀 까다롭게 보이긴 했는데 일단 이거 80년도 보시면 가계 지출 중 그쵸 비소비 지출의 비중 그쵸 가계 지출 중 비소비 지출의 비중 굉장히 작죠. 이것과 지금 비교하는 게 소비 지출 중 식료품 외 지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한다면 사실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후자가 훨씬 크죠. 전자보다. 그쵸 그래서 저는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했네요. 시험장에서. 네. 그래서 시간 뭐 크게 오래 들이지 않고 했던지라 뭐 기억 정도는 해도 되지만 뭐 리을도 어렵진 않은데 결국 가정을 해가지고 비율 물어보는 선택지라 뭐 피해가야 될 선택지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 한정해서 본다면 굳이 리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리뷰할 때는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은 되겠네요. 그래서 13번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그 다음 14, 15 세트 네, 세트 문제인데 이 문제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14, 15번인데 저는 일단 13번을 풀고 나서 14번을 2분 거의 뺄셈이 안 되는데 네. 2분 한 20초, 15초 정도 썼네요. 네. 이 문제만 지금 2분 15초 정도 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번은 넘겼다가 2턴에 풀었던 경험이 있어서 일단 세트 문제라서 일단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찾았죠. 지금 제 시험지 보더라도 일단 분산형 차트니까 발전 단가 X와 연간 발전량 Y 표시하고 그럼 발전 단가가 얘죠. 얘고 연간 발전량이 Y 얘거든요. 그리고 X도 얘고. 네, 그래서 표시를 하신다면 일단 연간 발전 비용은 저 둘의 곱셈식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일단 판단이 편한 것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시면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원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죠. 표에서 그림에서 봐도 되겠지만 표를 보니까 A부터 D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연간 발전량은 어때요? DC AB 순이거든요. DC BA 순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서 기억이 틀렸구나라고 해서 기억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 빼주면 이제 1, 2번이 지워지고 네, 1, 2번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게 그냥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디귿을 두 번째로 봤네요. 뭐 니은을 봐도 상관없는데 발전원별 연간 발전 비용이니까 뭐 X와 Y 곱셈을 비교해도 돼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비교해도 되고 뭐 D가 제일 커 보이죠. D가 제일 커 보이는데 네 디귿을 저는 그냥 두 번째로 봤던 것 같은데 디귿 보시면 일단 연간 발전량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기억에서 봤던 것처럼 연간 발전량 순서는 DCAB거든요. 네. DCAB가 되고 발전 단가 중 운영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네. 발전 단가 중 운영 단가 비중이니까 저거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시험지 보니까. 그래서 A는 그냥 21분의 1, B는 12분의 2, C는 10분의 5, D는 8분의 2. 그렇죠. 운영 비중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서랑 이 순서가 일치해야 되는데 딱 봐도 그렇지 않죠. 얘 6분의 1이고 얘 2분의 1이고 그렇죠. 얘 4분의 1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봐도
크기가 순서대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디귿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답을 4번으로 했네요. 음. 그래서 뭐 니은 리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답을 도출해서 2분 15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2턴째 와가지고 풀었는데, 음, 정확히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제가 랩타임만 찍어가지고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부터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2014년 발전 단가가 제일 높은 게 A죠. 가에 들어갈 거 A고, 그렇죠? A. 그래서 이제 발전원 A 사업자들에게 발전량 1메가와트 시당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조금 보시면 해당 발전원의 발전 단가에서 평균을 빼는 거거든요. 평균은 이제 이 발전 단가를 4로 나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눠도 되고, 저는 그냥 100 기준으로 편차를, 그렇죠,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110, 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 사실상 그 편차 절대값이 BD가 같고 110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고, 이 평균 발전 단가 얘는 100에다가 110을 더한 값을, 그렇죠, 4로 나눠서 더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110을 4로 나누면, 그렇죠, 55를 2로 나눈 값과 똑같으니까 27.5죠. 그래서 127.5 정도가 나와요. 뭐 정확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이거보다 높은 사업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A만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산처럼 보이는데 어차피 나에 들어갈 게 82.5 아니면 90인데, 그러니까 이 계산인 거죠. 나는 210에서 127.5를 빼는 거니까 사실은 90은 될 수 없죠. 뭐 계산하지 않더라도 82.5겠죠. 그래서 특별히 계산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라를 찾아야 되니까 이 중간 과정을 보셔야 돼요. 중간 과정을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A부터 보죠. 시설 단가가 90% 줄었죠. 그러면 이제 90% 즉 10%만 남겨야 되니까 20이 되고, 운영 단가는 같다. 네, B는 시설 단가가 40% 늘었다. 140. 운영 단가 같았다. 그다음에 C와 D는, 그렇죠, 시설 단가가 각각 50%씩 줄었다. 그러면 이제 25와 30이 되는 건데, 이제 운영 단가는 각각 25, 그쵸, 10씩 올랐으니까 그럼 얘는 75가 되고, 결과적으로 C는 똑같죠. 나머지 얘는 30이 된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달을 구해야 되죠. 2024년 발전 단가가 가장 높으면 발전원은 지금 누가 되냐면 B가 되죠. B가 얘네 합 160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A가 30, B가 160, C가 그대로 100이 되고 D는 6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와 다, 즉 이 A의 지금 30과 A의 30과 B의 160의 2024년 차이니까 13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일단 저도 1턴에 이 문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안 돼가지고 넘어갔다가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세트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둘 다 풀어야겠지만 저처럼 일단 쉬운 거 풀고 이제 2턴에 좀 더 까다로운 문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6번 문제도 저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걸렸네요. 이것도. 뭐 이것도 사실 음, 크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일단 넷 중에 저는 기억이 제일 쉬워가지고 기억부터 받고, 뭐 석사 이상이 학사 이하보다 많은 기관은 지금 A랑 C이다. 그냥 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서 먼저 기억부터 받고, 그다 음, 그다음에 이제 어 기억 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디귿을 전혀 건드린 흔적이 없네요. 그래서 어 리얼을 먼저 볼 거 하다가
30%도 뭔가 좀 계산 느낌이라 그러면 그냥 니은을 먼저 봐야겠다라고 해서 니은을 본 흔적이 있는데 학사의 이하 합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A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A가 53분의 14거든요. 이게 네 일단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냥 저도 눈으로 봤는데 53분의 14면 지금 합격률이 어느 정도냐면 30%가 안 돼요. 그렇죠? 그냥 5, 35만 생각해도 이제 3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합격률이 A가 제일 높은지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사실 30% 넘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B를 보니까 106분의 30이면 100분의 30이 정확히 30% 뒤에 6에 30%를 고려하면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32라면 충분히 30%가 넘죠. 그래서 얘는 지금 30%를 넘지 못하는데 얘가 30%를 초과해서 내 니은이 틀렸구나 라고 해서 1번을 지원해요. 만약에 이제 니은부터 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1, 3, 5가 한꺼번에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리을을 봐야만 이제 답이 나오는 구조라서 디귿은 뭐 안 봐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디귿 하지 말라고 된 것 같아요. 7%포인트라면 그렇죠. 구체적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을을 봐야 되는데 기관별 응시자 중 석사 이상이 3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한 이상을 리을도 일단 30% 이상이 충분히 포함되는 게 일단 A와 C는 포함이죠. 왜? 응시자 중 석사 이상이 더 많았으니까 당연히 응시자 중 석사 이상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니까 A씨는 확정적이고 그래서 전 이제 세 개다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네 시험지 보니까 리을을 맞다고 해놨네요. 왜냐하면 이제 봤을 때 우리가 B와 D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B가 165분의 59고 D가 269분의 80이라 저는 B까지밖에 안 맞네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4번을 했다가 2턴에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약간 TMI이긴 한데 시험 끝나고 뭘 했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선택한 그 번호가 몇 개인지 세봤거든요. 4번이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4번을 답으로 한 애들만 보다가 리얼이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D도 보니까 그쵸 30%를 넘거든요. 그래서 269니까 270 기준 30%가 81이니까 다 넘어요. 네, 3개가 아니고 4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 빼가지고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B 같은 경우도 170 기준으로 해도 30%가 네, 551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넘죠. 그래서 모두 다 넘는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16번 저도 거의 마지막에 수정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다음 17번도 저는 한 1분 26초 정도 걸렸는데 17번 풀 때 그 이것도 되게 단순한데 일단 1번과 2번은 그쵸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순서 확인하는 선지라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인구를 비교했을 때 인구와 교통사고 비용에 엇갈린 제가 C랑 E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는 C가 많고 교통사고 비용은 E가 더 크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그쵸 봤는데 자동차 수와 교통사고 건수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C와 D 그쵸 그래서 자동차 수는 C가 더 크고 교통사고 건수는 D가 더 많아서 일단 옳은 걸 고르라고 했지만 1, 2번을 지워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차례대로 내려가는 편인데 3번과 4번은 즉 비율을 물어봐가지고 일단은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이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C 지역과 값이 전체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 정해줘서 차라리 일단 5번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3, 4번보다는 먼저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5번이 답이라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었는데 네, 교통사고 한 건당 비용이니까 지금 C와 네 값이 전체를 보는 거죠.
자릿수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값이에 세 자리, 여섯 자리, 여기 두 자리, 다섯 자리니까 일단 1의 자리 빼고 네, 77, 2165로 네, CC와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세 자리 남겨가지고 네, 이렇게 즉 C 지역은 네, 그냥 64분의 163으로 하고 값이 전체는 77, 뭐 또는 78로 반올림해도 돼요. 네, 202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C 지역이 값이 전체보다 작은지 이렇게 판단했는데, 네, 그 차이값으로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모가 13 차이고 분자가 39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3분의 39가 정확히 3이니까. 그렇죠? 정확히 3이니까 그러면 64분의 163이 6, 3의 18, 즉 3보다 작은 거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네, 옳은 선택지로 그렇죠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1, 2번이 쉽고 3, 4번을 넘겨서 5번을 하는 과정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써가지고 저는 1분 네 20초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1분 50초 걸렸네요. 네. 18번을 제가 시험지 상담했을 때 틀렸던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도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기업부터 봤던 것 같아요. 기업부터 보고 기업 보시면 법인세가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15.2 10 네. 잘못 체크했네요. 실적이죠. 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니까 804에서 6이 오니까 거의 805였다면 그렇죠. 거의 18 정도 감소했을 테니까 17.9, 네, 17.9가 감소했죠. 그래서 일단 제일 크게 감소했는지 보시면 되고 감소폭을 물어보는 거니까 증가폭 다 빼고 감소한 애들 중에서만 보면 되니까 사실 경쟁 상대가 없죠. 그래서 기억 보면 되고 그래서 1, 2, 4번이 남아가지고 이제 1턴 후반부라 물론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18번 풀었을 때 시간이 한 24분 정도 썼거든요. 제가 시간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렇게 남아서 일단 디귿을 먼저 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디귿이 맞다면 답이 4번으로 한 번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오차율을 묻는 게 디귿이니까 각 줄을 일이 주고 디귿을 검토하지 않고 답이 나오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디귿을 먼저 봤는데 네, 오차율은 지금 이제 해당 연도 실적과 본예 사안의 차이의 절대값이죠. 단순 차이를 실적으로 나눈 값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교통세 같은 경우는 15.3과 11.4의 차이니까 일단 차이가 이걸로 할까요? 그냥 3.9라고 하죠. 그렇죠. 3.9를 11.4로 나눠준 거니까 저는 이제 시험지 보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114분의 3, 9니까 그러면 분자가 분모의 몇 배이지? 보니까 3배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39의 3배가 117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높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배 미만인 애들이 없으면 사실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둘의 즉 본예산과 실적의 차이 기준으로 그렇죠. 3배 미만이 되는 항목이 혹시나 있는지를 봤는데 그나마 이건 좀 지울게요. 본예산과 실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실적의 크기가 작은 애들 위주로 보려고 했는데 일단 관세 그럼 둘의 차이가 1.9고 그렇죠 70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는 3배 훨씬 넘죠. 제가 지금 따진 거는 3배 미만이니까 즉 3배 미만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교통세랑 비교 대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지 보니까 쭉 보니까 지금 검토 항목이 얘랑 법인세 정도 법인세가 차이가 네, 15.2니까 그러면 15.2와 62도 그쵸 이거 3배가 훨씬 넘죠. 뭐 소득세는 안 해도 되고 차이가 한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10배가 넘죠. 그죠 그래서 3배 미만인 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아 가지고 네 교통세가 맞구나라고 해서 네 답을 한 번에 4번으로 도출해서 저도 시간 2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지 골라서 좀 풀었고
네, 그다음 이제 19번으로 넘어가서 19번도 걸린 시간이 1분 16초밖에 걸리진 않았네요. 음. 네, 옳은 것을 찾으라라고 했던 문제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게 저도 그냥 기억부터 봤던 것 같아요. 기억. 왜냐하면 증가폭 묻는 거니까 이제 통과 선박수 증가폭을 일일이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니은도 쉽죠. 니은도 그냥 시정 조치와 통과의 숫자 비교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 검토하는 시간이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눈으로 빠르게 보고 결국에 이제 리을을 봐야 돼요. 어차피 1, 4번이 나왔다면 리을이니까 이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단 뭘 봤냐면 그래프 상으로는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제가 본 거는 그냥 다 전부 다 1%대 비율이라는 거였거든요. 1% 그러니까 2% 넘지 못하죠 지금. 2% 넘지 못했으니까 그럼 통과 대비 출항 정지가 그러니까 출항 정지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통과에 비해서 여기까지. 근데 어때요? 뭐 2000대도 있고 1000대도 있지만 출항 정지가 이 통과의 1%보다는 훨씬 크고 사실상 이렇게만 보면 이게 1% 잘라서 본 거니까 어때요? 죄다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통과 중 출항 정지가 차지한 비율은 어떤 연도로 보더라도 2%는 넘어야죠. 지금 표에서는 네, 1%대로 잘못 나타내고 있으니까 리을이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만 확인해서 그러니까 1% 기준으로 본 거죠. 리을. 이것도 이제 오답 패턴이니까 표차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도 네, 20번 문제도 네, 거의 1분 50초 정도 걸렸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저는 보니까 음, 2번, 3번을 풀었네요. 2번, 3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1번도 당, 그리고 4번도 가정형. 뭐 5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5번부터 봐도 상관없는데 일단 1번을 건너뛰고 2번, 3번 위주로 봤는데 2번 보시면 이제 20%니까 어렵지 않죠. 20% 이상이 되고 3번을 봤는데 일단 저는 3번을 어떻게 했냐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호회부터 찾지 않고 2024년 회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애들부터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감소한 애가 지금 D, E죠. 어, D와 E에 지원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제일 크냐라고 봤는데 음, 일단 D도 460에서 60 증가, E가 500에서 100 증가니까 일단 D보다는 E의 증가율이 더 크고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그렇죠. 근데 이제 20%보다 넘는 애를 찾다 보니까 네, B가 그렇죠. 270에서 70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27분의 7이니까 적어도 얘네 20%보다 크죠. 그래서 비교를 B랑 해가지고 B가 더 크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검토를 했네요. 그래서 뭐 5번까지도 네, 체크는 했던 것 같고 1, 4번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4번도 어렵지 않죠. 4번도 지금 이제 전년보다 활동 횟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C 빼고 그렇죠. C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130에서 이제 15명 빼면 되니까 115명에 그렇죠. 3만 원이니까 345만 원이 되더라고요. 4번도 뭐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20번 문제까지는 제가 그 넘긴 문제가 5번하고 15번 두 문제 정도였으니까 그 두 문제 정도를 제하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21번부터는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먼저 21번을 보시면 얘가 아까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순위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지에 체크한 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험지에 이렇게 적었네요. 왜냐하면 그 각주 보시면 순위가 2023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적었어요. 얘 기준이라고 시각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문제 풀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도의 방향, 그렇죠? 연도 방향까지
체크해 두시면 그렇죠. 표의 구조상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일단 최소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저도 2분 35초 정확히 걸렸네요. 네, 이렇게 걸렸는데 일단 저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냥 1번부터 봤는데 일본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매년 증가했냐 이렇게 보면 되죠. 일단 뭐 이렇게 보든 감소 증가니까 틀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저는 2번을 그냥 넘겼네요. 2번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판단하려면 시간이 생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넘겼고 그래서 저는 2번 넘어가고 3번을 봤는데 3번은 이제 2023년 상위 10개 도시 중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전년보다 증가한 도시가 4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하나씩 체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4개가 아니고 저는 5개가 나와 가지고 틀렸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4번도 어렵지 않죠. 한국과 네. 서울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2000 매년 50% 미만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데 21년도는 50% 넘죠. 265의 2배가 53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까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 시험지에도 1번, 3번, 4번 지워 주고 2번을 넘겼는데 2번을 넘겼는데 그 5번을 어떻게 했냐면 5번도 그 순위 문제에서 맨날 물어보는 그 구조인데 2023년 국제 개최 도시 중 그렇죠? 국제 회의 개최 도시 중 스페인에 속한 국가니까 일단 스페인을 찾아보죠. 스페인이 지금 너무 진한데. 네. 스페인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서도 스페인이 마드리드랑 네, 바르셀로나 두 도시인데 23년도니까 이거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스페인 전체가 395인데 이 두 도시의 개체 건수 합이 231이거든요. 차이가 164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표 위에서 2023년 스페인의 그 순위가 8등, 9등이고 나머지는 죄다 11위 이하니까 그럼 11위 이하는 최대 두바이보다 작을 거니까 그러면 110 두바이가 114니까 그렇죠? 그러면 114 기준 그렇죠? 이만한 크기가 최대 몇 개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얘네 차이가 50 정도니까 최대로 보더라도 네, 최대 2개까지 볼 수 있겠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합하면 4개 이상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또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그 순위 문제에서 전체 항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제가 기존 문제 때 설명드린 바 있죠. 뭐 간단히 지금 설명 생각나는 거 적어드리면 16년도 민경채 15부터 적어드릴게요. 네. 15년도 민경채 24, 16년도 민경채 24번 문제 대표적이죠. 네, 이 두 문제로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네, 최근 7급이랑 그렇죠. 최근 7급과 5급 기출에서도 물어본 바가 있는데 일단 좀 난도 만만한 문제로 저 두 문제 알려드릴 테니까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저도 2번은 나중에 봤는데 2번은 판단 불가죠. 왜 판단 불가냐면 그 순위에서 물어보는 그 기준 연도를 일단 확인했다면 23년에 대해서만 우리가 순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21년도 보시면 21년도 보시면 지금 브뤼셀이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국가별 개체 건수 보면 미국이 512건으로 오히려 벨기에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표 위에 보시면 그 23년 기준으로는 미국 소속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속 도시의 개체 건수 합이 512건임을 가정하면 뭐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 LA에서 전부 다 개최됐다라고 몰빵을 하면 브뤼셀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2번 같은 선택지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을 좀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시험지 상담했을 때 2번을 답으로 한 친구들이 꽤 있긴 했어요. 네, 저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저도 시간이 1분 13초 걸렸는데 이것도 빈칸형 문제인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빈칸 채우는 게 뭐 까다롭지 않으니까 보면 되는데 이제 22번 문제이기도 하니까 단순히 1번 같은 애가 답이 될 리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했고 하나씩 채워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22번 문제 풀었을 때쯤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풀었는데 네, 하나씩 그냥 채워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41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년보다 감소했으니까 틀렸고 2번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니까 그냥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울 필요가 없는데 네, 2번에서 750분의 그쵸? 그냥 503이니까 이게 70% 이하이냐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75에 7 뺐거든요. 49, 35를 더하면 525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2번이 맞네요. 그래서 답을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낼 수 있고 저는 시험장에서 70%를 하기 싫어가지고 3, 4번까지 보다가 5번을 안 보고 2번을 다시 봤네요. 네, 그래서 22번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3번을 혹시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관련 문제 하나 적어 드릴게요. 저는 23번 푸는 시간이 1분 54초 걸렸는데 23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가 5급 기출문제 중에 하나 있거든요. 네, 21년도 5급 4번을 네,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거의 비슷한 구조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일단 첫 번째 23번 문제 풀 때 이 반품률과 순판매율의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순판매율 보시면 판매량 분의 판매량과 판매량 분의 반품량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판매량 분의 판매량에다 100을 곱하면 그냥 100%가 되고 여기서 뭘 빼냐면 판매량분의 반품량, 즉 반품률을 뺀 거예요. 이런 구조, 아이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반품률과 순판매율의 합이 사실상 100%인 구조이고 이 구조는 21년 5급 4번과 거의 동일한 구조, 완전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죠. 반품률이니까 지금 이제 판매량 대비 반품량이죠. 그래서 이제 반품량의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판매량의 1%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뭐 전체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반품률이 A 같은 경우는 72, 35의 2배다 2%. C가 55가 222, 55의 정확히 4배다 4%. 그렇죠? 3번은 B는 지금 제일 높다라고 1번에서 묻고 있는데 일단 4배가 안 돼요. 그렇죠? 3배는 넘죠. 그러니까 3.3%대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 1번은 틀렸고 옳은 거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1번부터 쭉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 A죠. A의 전체 반품량은 15% 이하이다. 440이니까 10%는 44, 절반은 22, 66보다 크죠. 그래서 15% 이상이 되고 그 다음 이제 3, 4, 5가 사실 메인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제품별 반품량만 50% 증가했다. 그러면 전체가 50% 증가한 거니까 220 증가한 게 되죠. 그러면 660이 되는 거니까 전체 순판매율이 95% 이하이다. 사실상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아요? 반품률이 5% 이상이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죠. 둘의 합이 100%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품률이 5% 이상인지 3번도 보시면 되는데 네, 13,500 중에서 5% 넘으려면 그렇죠? 1350의 절반을 나눈 값 또는 660의 2배를 해도 1320밖에 안 되죠. 네, 5%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제품별 반품량만 100개씩 증가하면 총 300개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740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13,500 기준 그쵸 5% 이상이 되죠. 또는 740의 2배를 하면 1480이니까 그쵸 4번이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복습하실 때 23번 관련 문제로
네, 21년 5급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같이 정리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2분 내에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까다로웠던 문제가 저도 24, 25번 이 두 문제였는데, 일단은 23번 풀 때쯤 한 33분 정도였고, 24번을 저도 굉장히 공들여 풀었네요. 거의 저도 4분 썼는데, 시간이 타이트했다면 더 적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미 23번 풀 때쯤 33분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그냥 시간을 최대한 써가지고 맞추자라고 해서 저렇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꼼꼼히 좀 보려고 했거든요. 기억을 보시면 23년 의료비 지출이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B는 이제 900을, 그렇죠? 전년 대비 10% 증가시켰으니까 네, 1.1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23년 의료비 지출 시기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장이니까 비교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C, D는 B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나마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게 A인데, 저도 사실 처음에 볼 때는 그래도 B가 더 많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은 했지만 혹시 몰라서 식을 썼어요. 그래서 A는 식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전년 대비 4% 감소했으니까 800을 얼마로 나누느냐? 그죠? 0.96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B가 가장 많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맞는지 검증하시면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뭐 나누기 뭐 하니까 크로스로 곱했죠. 그래서 900 곱하기 96%가 1.1 곱하기 800이니까 얘는 얼마죠? 880이죠. 네, 그러면 이제 900 곱하기 0.96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4% 빼면 되죠. 그러면 900에 40%니까 94, 36 빼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864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880보다 더 작네요. 기억이 틀렸다라고. 저도 실전에서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기억을 지어주며, 네, 어차피 보기 3개 주어지는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어떻게 했냐면, 가구 한 명당 가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게 C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구원 수 보면 C가 한 명이니까 얼마나 증가했냐면 딱 1000 증가했죠. 딱 1000만 원 증가했으니까 1000만 원 기준으로 보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차이 값을 가구원 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4, 5, 2로 나눠주면 되는데 1000이 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1000을 4로 나누니까 더 작고, B도 1900을 5로 나누니까 1000이 안 되고, D도 1500을 2로 나누니까 1000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니은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 했고, 그 다음 디귿은, 네, 디귿이 아마 제일 복잡했을 텐데,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낮은 가구가 똑같냐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거의 그냥 놀았네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진짜 논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음, 무슨 생각에서 저도 이렇게 했는지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나누기 싫어서 자릿수도 다르고, 일단은 유효 숫자부터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했던 방법을 그냥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름 저는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유효 숫자를 잡아 본 건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2014년도에 가계소득이 다 5의 배수인 거예요. 5로 나눈 거죠. 그러면 7, 9, 13, 14라고 쓰고,
그다음 여기도 보니까 5의 배수라서 그러면 5로 나누면 여기는 네 이거는 좀 지울게요. 네. 5로 나눴더니 12 여기는 9 여기는 어 15 그다음에 여기가 애매한데 그냥 9천으로 봤어요. 9천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18 정도로 그냥 봤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쪽도 보니까 다 5의 배수인 거예요. 그래서 7, 6, 8 그다음에 이제 70이니까 14죠. 5로 그냥 나눠주고 이 시간이 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4분 정도 쓴 거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5, 8에 40, 5, 9, 45. 그렇죠? 정확히 두 배니까 여기는 16이 될 거고 이렇게 두 배니까 18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5로 다 나눠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 숫자인데 뭐 크게 대세에 지장 없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일단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낮은 가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는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제일 낮은 게 누구예요? A죠. 13분의 8이니까. B도 거의 1, B도 1, C도 1보다 좀 작긴 한데 일단은 뭐 13분의 8보단 크고 D도 9분의 7이니까 1보다 작긴 하지만 쟤보단 크죠. 그래서 일단 A라고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 보니까 A냐? 근데 A가 15분의 16으로 1보다 크거든요. B는 딱 1이고 C가 9분의 8, D가 12분의 9로 D가 더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4번 문제까지 풀었을 때 제가 37분 정도 썼네요. 37분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25번을 풀려고 했는데 제가 그 25번 기억과 니은까지 딱 풀고 났을 때가 38분 35초 적어놨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까지 했을 때 1분 23초를 쓰고 디귿은 봤는데 이거 최소 여집합이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일단 넘어갔거든요. 최소 여집합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죠. 그래서 그 25번의 디귿은 거의 마지막까지 봤던 것 같은데 일단 기억 보시면 네 청년 여성 중 그렇죠. 여성 중 소득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그렇죠. 인 여성의 비중 남성 중 비중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둘을 네, 이 둘을 분수 비교하면 되는데 유효 숫자 그냥 세 자리 잡아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232 분의 1032라고 하면 되고 남성도 245 분의 네, 10 뭐 반올림해서 5라고 하죠. 104라고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기 13차에 여기 2차이니까 그럼 이게 여성이고 이게 지금 남성인데 그냥 봐도 여성이 더 크죠. 그렇죠. 작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틀렸네요. 그래서 일단 1, 4번 지워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니은 보면 되는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연령이 23에서 26세인 청년 인구라고 했죠. 그래서 300 미만 중에서 300 미만 중에서 네. 얘네들이죠. 얘네들. 음. 얘네들인데 일단 그 체크하셔야 될 게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 최소를 묻는 거거든요. 최소. 그래서 이제 니은식은 사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최소니까. 그러면 이제 구간값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최소니까 두 번째 구간은 최소값 150만 원 잡으면 되는데 첫 번째 구간은 소득 구간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최대치만 주어져 있지 최소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냥 0이에요. 0이라서 실제로는 얘만 고려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654 명에 그쵸. 일단 얘네들이 최소 150만 원 이상은 되고 그쵸. 그리고 전체가 얘네 합인 855명이니까 아이고 855명이니까 이게
100만 원 이상인지 사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넘겨가지고 곱셈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654 곱하기 155라는 숫자가 그렇죠. 8 55 곱하기 100보다 큰지 곱셈 비교하면 되니까 이미 100과 155가 50% 이상이니까 이 증가율이 역 증가율보다 더 크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을 어떻게 보냐면 저도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일단 디귿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디귿은 그죠. 27세 이상이거나 주거 형태가 전세인 청년 인구가 지금 2,450명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소 여집합이 아닌 이유가 최소 여집합은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연령이 27세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거 형태가 전세인 가구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놓쳐가지고 최소 여집합으로 풀어보려 했더니 마이너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넘겼죠. 넘겼다가 거의 마지막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일단 이제 이게 최소 여집합은 말 그대로 여집합 또는 교집합 개념인데 얘는 합집합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니까 일단 27세 이상과 전세를 보시면 누가 더 커요? 전세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전체로 보면 27세 이상은 2,446명. 그렇죠? 여기다 적어 드릴까요? 27세 이상.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인강으로 이 25번 때문에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2,446명이고, 전세는 이제 1666이니까, 만약에 이제 디귿이 그렇게 쉽게 물어볼 리는 없는데, 2,446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맞죠. 왜냐하면 둘 중 하나 이상이니까, 그렇죠. 둘 중 최대치를 보면 되는데, 2,450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포함되지 않는 애들이 뭐냐면 27세 미만이면서 전세인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사실 저도 이걸 처음에 어떻게 찾나 고민을 했는데 그 소득 구간별로 잘라서 보면 일단 150만 원 미만을 보니까 27세 이상이 60과 24의 합이니까 93명으로 전세보다 6명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명 이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각 소득 구간별로 최소 여집합을 해보면 돼요, 사실.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50만 원 미만 중에서 그렇죠? 전세가 99, 27세 이상이 93이니까 역으로 이 차인 6명은 27세 미만이면서 즉 26세 이하면서 전세인 애들이니까 걔네까지 포함을 시켜야겠죠. 어쨌든 전세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구간도 어 얘네 합과 얘를 비교하면 네. 906명이라 얘네 둘 차이가 또 7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그렇죠? 27세 이상이 모두 전세라고 해도 즉 906명이 전체가 전세라고 해도 이 차이 7명은 뭐가 돼요? 전세이면서 동시에 27세 미만인 애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서 각각 27세 미만이면서 전세인 애들이 각각 6명, 7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7명까지는 전세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최소 2,553명이 도출되는 거죠. 300만 원 이상 구간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좀 색깔로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300만 원 이상 구간은 왜 안 해도 되냐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일단은 처음 스타트가 전세보다는 이제 이쪽이 커서라고 해서 2,446명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300만 원 이상 구간은 27세 이상이 전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굳이 따져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50만 원 미만 그리고 150과 300만 원 사이 구간을 통틀어서 볼 때 각각 6명, 7명이라 최소 7명을 더한 2,553명
되겠다라고 해서 2,45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험지 상담했을 때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아직 학원에서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합격 예측 시스템 통계를 받으면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25번이 정답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맨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해결했던 문제라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혹시 작년 7월 시험과 비교해서 풀어보실 분들이라면 아마 난도가 좀 더 낮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추가 채용에 대한 해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